네, 이제 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강세는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조금 더 높이면서 2611선 거래 이어가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인데요. 자,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주제는 무엇일지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희 고문,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4개의 키워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하나씩 그 내용부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600을 회복한 코스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 3개월 만에 2600을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연고점 돌파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준의 피벗 시사 이후 주요국 대비 상승률이 좋았던 국내 증시 연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섹터 가운데 눈에 띄는 섹터 하면 오늘 완성차 업체들 관련된 부품주까지의 흐름일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던 러시아 공장에 대한 매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관련주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완성차 실적 계속 좋아서 피크아웃 우려감까지 있었던 터라 향후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 있다면 토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금융 플랫폼이죠. 토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말 이게 현실화된다면 IPO 대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련주들의 오늘 강세 전망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배당주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26일까지 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배당 절차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대 요소는 무엇이고 또 눈여겨볼 만한 배당주는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했는데 연고점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분 좋은 연말 랠리는 일단 나오는 것 같거든요. 1월 효과까지 쭉쭉 지수가 가줄 수 있을지 볼게요. 인성희 고모님의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최고가 2668포인트 갱신할까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 예,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그 갱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내년까지 이게 이어지겠느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제 시장은 이끌고 있고 거기에 개별 종목의 수급 장세로 돌아서고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차 이런 게 네. 이제 상승하면서 그 제반 사항에는 반도체라는 게 지금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시황은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가 좋으면서 거기에 뭐 AI나 로봇이나 원격 모든 게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르는 건 더딘데 이제 신고가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요. 상당히 잘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마지막에 배당 얘기도 나오겠지만 배당 투자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간다라면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가 막 오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수는 같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뭐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게 이제 15% 정도 올라갔어요. 2277이 10월 말에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2600을 좀 넘어선 상태인데 전고점이 이제 8월에 2668포인트예요. 뭐 충분히 뭐 올해 안더라도 내년 초에도 충분히 넘었을 거고 최고가가 이제 2021년 6월에 그 3300포인트, 3316포인트예요. 거기까지 가겠느냐? 현재 시황 봐서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은 장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상당히 좋다고 내년에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에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 쪽으로 시각이 네.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들은 시장에 진짜 반영이 이미 된 상태로 봐야 돼요. 근데 금리 3월에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데 만약에 그때 안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미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거꾸로 시장은
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밟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가 돌파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 흐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체크해야 될 변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좀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러면 오늘 어쨌든 코스피가 정말 강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대형주로의 쏠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지수만 봐도 수급만 봐도 사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저는 뭐 지수가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마이크론에 대한 변수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저는 이번 주에도 최고가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치를 지금 잘 잡고 네. 여기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넘어가게 되면 네. 저는 뭐 빠른 시간 안에 지수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수와 별개로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혹은 저나 앵커님이나 네. 내 계좌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률이 따라가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제 포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다면 충분히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갈 수는 있는데 어정쩡하게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는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그런 찰나에 한번 쉬어가거나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밖에 안 빠지는데 왜 내 계좌는 조정이 이렇게 심해? 이렇게 좀 이 양극화를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저는 12월 남은 거래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이지 않습니까? 네. 6거래일 동안 혹은 1월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지금은 제가 한 2주 전, 3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여러 개 이제 분산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압축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라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 이제 시장에 변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작은 테마들 있죠. 작은 테마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대형주 혹은 이 중형주의 이제 종목 압축이 우선. 그런데 변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하면서 테마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네. 종목의 압축,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맞아요. 요걸 저희가 포인트 삼아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아무리 잘 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렇죠. 내 계좌가 영이 동생 편이면 형 편이 아니면 이게 참 마음이 어렵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조언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반도체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다져놨다라고 지수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주는 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또 주도주 역할로 빵 튀어오를지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어떨지 그러면 한 줄 평으로 한번 고모님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은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주가는 반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러시아 공장 매각하면 뭐 손실도 사실은 동반이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반기는 이유는 뭘까요? 손실 클 거예요. 네. 한 1조 정도 지금 투자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공장이 가동이 됐어요. 연 생산량이 한 23만 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뭐 그냥 뭐 돈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네. 이 만 루블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돈 안 받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제 바이백 조건을 달았어요. 2년 후에 다시 되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달아놨으니까 아직 여운을 남겼는데 2년 후에 되사서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거기 부품이 이제 조달을 못하니까 공장 문을 닫아서 1년이 지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2,5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뭐 전부 다 이제 뭐 끝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제 투자는 1조 투자했다는 상반기 손실액만 한 2,200억 정도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털고 가니까 기존에 지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분기 적자가 계속 실현됐는데 이제 털고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반기는데 손실은 적지 않다. 근데 현대차가 그러니까 올해 벌어들이는 게 영업이익만 15조예요.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아차 같은 건 그거에 관계없이 러시아 관계없이 지금 실적을 12조나 내니까 현대차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최고가 그 사상 최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상황이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그 악재가 제거되고 실적이 덤비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지수를 그 견인하는 한 축의 일련으로서 네.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넘기고 갈 오.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과연 김태성 본부장님도 비슷한 내용일까요?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잔뜩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미 좋은 재료 안고 오르고 있는데 네. 상승룸이 더 남아있다라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오늘 부품주도 굉장히 잘 가잖아요. 네. 눈치 없이 따라가는 부품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품주에도 이렇게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완성차가 가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부품주가 이제 같이 네. 가는 건 이제 당연하고요.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된 게 중고차 시장에게도 온기가 저는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까지. 완성차와 중고차 관련 기업은 상장한 기업들 중에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되면 저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떤 걸 사야 될까? SL이 좋을까? 화신이 좋을까? 네. 서현이아가 좋을까? 이런 이제 보기가 많잖아요. 근데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 네. 뭐 쌍용을 좀 제외하고 그리고 중고차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후발주자로 움직이겠으나 중고차 시장에게도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이 완성차들의 이제 판매량이 좋다라는 것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동안에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가장 좋았던 게 자동차. 그러니까 리스트 3 안에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금리도 높은데 과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차를 살 것인가? 하지만 이제 결국 금리 인하가 되었고 신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엔화와의 또 이제 싸움에서 이제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크긴 했으나 참 털어내야 될 때 잘 털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만 그냥 하는 것보다 네. 수익을 날 때 수익금만큼 손절하는 게 마음적으로 편하거든요. 맞아요. 앞서서는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좀 크잖아요. 이럴 때 덜어내는 게 저는 오히려 주가 안정적인 측면에 낫다. 돈 못 벌고 있는데 이것까지 악재가 겹친다? 그럼 더 안 좋은데 지금은 충분히 이것을 덮을 수 있는 호재가 더 많지 않았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공장 매각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고차 시장까지도 금리 인하 시기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추가적인 코멘트 정말 꿀팁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토스의 상장 소식이 오늘 새롭게 들리면서 또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관심이 정말 지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여가 된다면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모님 의견 어떠실까요? 한 줄 평 한번 볼게요. 시총 10조를 향하여 이게 지금 기업 이름이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하잖아요. 기업 가치가 9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대여급의 상장 아닙니까? 대여급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이름 달면은 못하는 게 없다 할 적에 뱅크가 상장이 됐어요. 지금 뱅크의 시총이 12조 5천이에요. 다른 시중은행 시총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글쎄요, 이거 토스뱅크가 또 가능할지.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이 지금 3개가 있어요. K뱅크가 있고 이제 지금 토스뱅크인데 젊은 층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2021년에 이제 종합금융 플랫폼에서 리퍼블릭인가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일단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의 오늘 그 시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대주주가 34% 갖고 있고 지금 알려지기는 이월드인가요? 거기가 이제 자회사 이랜드가 갖고 있는 지분의 7.5%, 그다음에 한화금융, 그다음에 하나종합금융, 뭐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다들 지금 오늘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IPO는 내년
한 상반기 이후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입찰 요청서를 지금 각 증권사에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IPO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일찍 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최근 나오는 게 시총이 뭐 한 8조부터 지금 얘기가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로봇주 관련해 갖고 나오는 종목들 보면 예상 외로 많이 뛰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카카오뱅크 나올 때도 시총을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거와 연관된 종목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도 될 만하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한번 한 줄 평 보도록 할게요. 단기 테마주로의 접근 유효하겠다라고 전략을 좀 세워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지분 보유해서 부각하거나 관련 서비스 지금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쫙 저희가 화면에도 띄워드렸었거든요. 그들 기업 전부 다 단기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세요?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IPO 상장하게 되면 수급은 다 비바리 퍼블리카 쪽으로 다 이름이 좀 쏠릴 어려워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저는 테마적으로 이제 좀 즐기시되 이제 상장 일정이 좀 잡히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라리 IPO를 하시든지 아니면 IPO를 하기가 좀 그러시다면 신규 상장 이후에 흐름을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소문이 무성한 잔치가 네. 사실 먹을 게 많이 없을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빅히트 기억하시죠? 지금은 이제 하이브였는데 네. 상장 전에 계속 이제 되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였던 뭐 넷마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으나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본다라고 하면 토스는 IPO 시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이는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을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이 비바리 퍼블리카 어렵습니다. 네. 네,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적으로 즐기자. 네. 그리고 일정 가닥 나오면 오히려 비바 리퍼블리카. 그러니까 진짜로 상장하는 그 기업을 보자.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배당주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당주 저희 은근히 얘기가 좀 뜸했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활발했어야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해서였을까요? 배당주 투자 매력은 어떨지 인성익 고문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고문님은요. 배당은 금리와 비교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글쎄, 배당주 투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네. 진짜 뭐 12월 되고 연말 되면은 배당을 받으니까 납회일 전까지 사가지고 배당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게 한 2, 3년은 되지 않나 네. 해서 그거와 연관된 게 금리예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배당주 투자가 유리한 건 맞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낮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당도 투자의 그 실효성이라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다. 상대적으로 그 주가 만약에 그 배당 관련주 종목들이 몇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냥 주가가 연말에 하락하면은 배당 수익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또 많이 해도 문제가 되는 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관져 갖고 내년을 다 바라보는 쪽에서 그 배당과 연관지어서 종목을 찾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모님의 조언을 저희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볼지 한 줄 평 역시 보겠습니다. 이번 해는 그다지라고 남겨주셨어요. 배당 영 아닙니까 올해는? 워낙 이제 성장주라든지 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배당주까지 챙기기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마 정신 없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는 최소한으로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배당락 관련해서 뭐 먼저 팔고 나중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네. 하긴 쉬우면 다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해 이제 쭉 보셨던 대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저는 쭉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성장주에 대한 전망 잘 확인하면서 그렇죠. 투자하는 게 내 계좌에는 오히려 빨간불을 내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키워드 4개를 가지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